자, 157페이지 볼까요? 적용대상물. 자, 건축법 적용대상물, 적용대상행위, 적용대상지역. 자, 적용대상물,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대상물은 뭐예요? 건축물. 자, 그죠? 그리고 건물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지. 그리고 또 건물만 달랑 있으면 안 되고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들어야 되니까 설비. 그리고 원래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데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적용대상물 4개입니다. 자, 그 중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잘 정리하셔야죠. 건축물이 뭐예요? 자, 뭐예요? 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걸 건축물이라고 한다고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자,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러죠? 땅에 픽스되어 있는 이런 공작물 중에서 어떤 걸 건축물이라 한다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생긴 놈을 건축물이라 한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건축물이다. 이 말이 지붕하고 기둥이 있다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지붕과 기둥과 벽을 모두 갖춰야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 형태를 갖추면 건축물이다. 그럼 건축물이 되려면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겠어요? 지붕은 있어야겠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이에 딸리는 시설물. 이에 딸리는 무엇도 건축물이라고요? 예, 대문이나 담장 뭐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다. 근데 이게 딸려야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또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되는 무엇도 건축물이라고요.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점포나 차고나 창고나 공연장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이다. 그럼 지하 상가도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죠. 지하 주차장도 건축물. 뭐 육교 위에 점포 세워졌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호가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이다. 그래서 건축법은 지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하 고가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되는 건축물 5개 처음에 참 잘 나오죠. 자, 어떤 것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배제되는 거 5개 뭐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재죠.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엔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문화재니까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전통 사찰. 자, 우리 절에 가면 사찰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 건조물이 뭡니까? 한옥이죠, 한옥.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건축법 적용합니다. 문화재가 아니면 적용받아요. 건축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그 어느 것도 안전에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찰이라든지 전통 건조물 이런 것들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예외로 이제 문화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철도 관련 시설 4개. 요거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뭡니까?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보행 시설, 플랫폼, 그리고 급수, 급유, 급탄 시설. 철도 혼자 달리는 거 아니니까 이런 철도와 관련된 시설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무엇은 적용해요? 철도 역사. 역사는 건축법 적용합니다. 우리 서울 역사, 뭐 이런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거 4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이 뭐예요? 하이패스죠? 톨게이트 들어오는 거. 자,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래야 되는데 또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면 안 돼요. 너는 휴게소,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통행료 징수시설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조심하라고 했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고여야 돼. 창고가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창고도 어떨 때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공장 안에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주택도 요즘 뭐 컨테이너로 좀 많이 짓잖아요. 예, 그건 다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안창고고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시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자 5개 배제되는 거 5개 기억하시고 밑에 보니까 철도 역사라든지 사찰, 전통 건조물, 군사용 건축물, 군사용 건축물도 건축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해라, 그죠? 뭐 제가 그랬잖아요. 군발이로 죽어도 되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은 다 건축법 적용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저희 5개만 딱 기억하시고 모르면 다 적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가 뭐예요? 대지가 건축용지죠? 건축용지가 대지인데, 원래, 건축용지는 공관법, 즉 지적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한 필지, 한 대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나요? 있더라고요. 6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1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도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뭐 시험에서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와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데 다만 거기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것 중에 니은번 한번 봐봐요. 니은번만 살짝 설명할게요. 공관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를 토지를 합반토지. 단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여러분이 합병의 조건을 배우나요? 어떻게 하면 합병이 될 수 있어요? 뭐 조건이 뭐 어떨 때 합병이 될 수 있어요? 뭐 방금 전에 뭐 중얼중얼 하던데. 예? 예, 그래요. 자, 또 6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6가지. 예, 지적법에서 합병이 안 되는데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2필지가 있는데 요놈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A동이고 요놈 B동이면 하나의 토지 대장을 만들 수가 없죠. 합병이 안 되잖아요. 합병이 안 돼. 그런데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서 합병이 안 돼도 양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리고 양토지의 권리관계가 동일하다면 하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필지를 합한 토지는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지적법에서는 도면의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600분의 1의 축척, 여기는 1200분의 1의 축척. 도면의 축척이 다르면 하나 토지당 못 만들잖아요. 하지만 합병이 안 되지만 양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이것은 하나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필지를 합한 토지는 하나의 대지다. 전제 조건은 여기에 전제돼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권리관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항상 전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연속되지 않으면 심한 보조차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양토지 소유자가 갖고 권리관계 동일하면 하나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대지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축연에 의해서 합병이 불가능하더라도 소유자가 갖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그 필지를 합한 토지는 하나의 대지다. 그러나 지목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이 합병의 조건은 6가지잖아요. 근데 지목이 다르면 아무리 이 땅의 지목과 이 땅의 지목이 다르면 소유자가 갖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도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 정도 하나만 살짝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이제 뭐 일부를 하나 대지로 보는 경우 뭐 이렇게 개념만 만약에 나온다면 답은 여기서 답 될 거니까 이것만 살짝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자, 공작물의 특례. 원래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근데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축조 시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최근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
자, 어떤 공작물은 축조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네,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중얼 해야 돼요.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용담이 뭐예요? 옹벽의 높이가 2m가 넘어갈 땐 신고해라. 넘는단 말은 넘친단 말이에요. 2m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넘는다는 초과한단 말이니까. 그리고 담장이 2m가 넘어갈 때는 신고해라. 담장 높이가 그죠? 이옹담. 사탑. 탑이 4개 있대. 탑이 사탑. 그러면 사탑이 뭐예요? 예, 4m 넘는 기념탑, 4m 넘는 장식탑, 4m 넘는 첨탑. 첨탑은 끝이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4m 넘는 광고탑. 예전에는 기념탑, 장식탑은 6m가 넘어갈 때 그랬는데 지금은 기준 강화해서 4m가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탑은 4m 넘어갈 때. 그리고 육굴철이 뭐예요? 굴뚝의 높이가 6m가 넘어간다. 그리고 철 이것도 탑이에요. 근데 요는 별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로 갑니다. 통신용 철탑,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탑은 철탑은 6m가 넘어갈 때. 그리고 팔고가 뭐죠? 고가 수조가 물탱크잖아요. 그러니까 8m 넘는 고가 수조. 8m 넘는 고가 수조. 그리고 오태양은 뭐 다 알죠? 오태양. 예, 오태양. 5m 넘는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5글자잖아요. 태양에너지를 넘는 발전 설비. 그래서 오태양. 이런 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신고다. 그런데 다 넘는인데 이하 하나 있다고 했죠. 이하 뭡니까?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이죠. 우리 주변에 기계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자, 그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8m를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초과하는 기계 주차장. 그죠? 그것은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m 이하. 다 넘는인데 그 이하니까 조심하시죠.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지하대표는 건축물 아니에요. 공작물인데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는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죠. 그래서 이용담, 사탑, 육굴절, 팔고, 오태양. 그리고 다 넘는 이런 공작물 축조할 때는 신고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